3일 국열차 오늘은 정말 멋진 분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김경 특검을 외치고 있는 우리 또 진종호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죠? 그나마 좀 날씨가 많이 추웠었는데 오늘 또 햇살이 따스해서 좋긴 하지만 네. 마음은 너무 춥습니다. 네. 마음이 근데 추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 준비하면서 뉴스 보고 하는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지금 되게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4시간 동안의 회의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고 너무나도 이견들이 많은 상황에서 좀 안타까운 의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 4시간 정도 끝까지 다 계셨어요? 네, 한 6시 6시 반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의견이 결국엔 총의가 모아지지가 않고 마무리가 된 게 안타깝습니다. 결국에 이제 합의점을 못 찾고 그렇죠. 이제 의견만 이제 딱 계속 각자 주장만 하다가 끝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의원총회라는 게 우리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힘 당이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의원총회인데 의원총회가 마치 무슨 심판대에 있는 것처럼 재판장인 것처럼 누가 잘못했고 누가는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의총이 과연 이렇게 의미 없이 의총만 소집하는 게 과연 맞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무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가지고 정말 많이 뜨겁게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토론이라기보다 사실 지금은 서로 너무 감정을 많이 드러내고 이렇게 또 하는 것 제명이 같기도 맞냐 합니다. 안 맞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의총 소집 자체가 이제 대항과 미래에서 이 제명을 지금 하는 게 맞냐? 그럼 당 대표의 의견 왜 이유를 설명하라 그런 의총이었었는데 사실 다수의 의원들이 지금의 제명은 시기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들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국민의힘 당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소명을 해야 될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한 1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꼭 그렇게까지 보여줘야 됐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참 사실 그러니까 제명 조치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정말 백해무익한 조치였다라는 우리 의견이 당한테는 지배적입니다. 정말 안 좋은 선택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선거를 끝낸 후에 논의도 충분히 괜찮을 사안을 지금 이렇게 급하게 그것도 우리 현직 우리 원내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최고위에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번갯불에 콩 뽑듯이 이렇게 또 조치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의원총회 어제 4시간 이제 끝까지 다 계셨다고 하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아주 그냥 뭐 스펙타클했죠. 엄청났어요? 야 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심지어 의원총회인데 저는 1년 전에 갑자기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거 과연 정말 오래간만에 되게 저급한 약간 국회 모습 좀 본 것 같아요. 예전에 막 보면 막 재루탄 던지고 막 날라차기 하고 막 그런 모습 있었는데 그때 싸우기라도 했죠. 아이고. 무튼 근데 사실 어제 발화점을 올린 그 원인들이 있잖아요. 원흉들이 있잖아요. 시작에 이제 그 원내대표 발언을 하고 한지아 의원이 손을 들고 질의를 했어요. 그 우리 의총에 최고위원들이 와도 되는 거냐 했을 때 원내대표 발언이 조금 의아했죠. 이거는 원내 권한이다. 들어와도 된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그럼 오늘 우리 의총은 최고위원들도 오고 지난번처럼 뭐 당협위원장들도 갑자기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됐었을 텐데 원내대표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한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뭐 그냥 들러리도 아니고 의총이라는 거는 우리 107명 의원이 전부 다 함께 하는 건데 원내대표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들이 왔고 최고위원들이 왔는데 발언을 하려는 상황에 우리 몇몇 의원들이 지금 발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가 왔었죠.
아니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한재화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럼 네. 정중하게 이렇게 여쭤봤을 거 아니에요? 네, 정중하게 물어봤죠. 손을 들고 아니 지금 의총에 원외 사람들이 최고위원 들어왔는데 들어와 되는 거냐라고 질문했던 거죠. 아니 근데 사실 굉장히 저희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얼마 전에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오셨을 때 그분들은 대개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그 정도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왔잖아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갑자기 참석을 한 거고요. 우리도 의원들도 의총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길래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지 봤더니 그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이 계셨던 거죠. 거기서 모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제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심지어 또 의원들은 또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그게 의원총회인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나 모아서 하는 건지 아니, 무슨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잡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던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좀 그렇네요 정말.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또 정광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기신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슨 말씀을 뭐 스나이퍼 스나이퍼 진. 좋습니다. 그래도 의원님께서 어제 의원총회 4시간 꼬박 다 계셨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 이제 들어보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혹시 좀 궁금한 건 없으세요? 더 내밀한 얘기까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화제가 된 건 정성국 의원과 조광한 최고위원 간의 그 설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양측이 얘기하는 게 좀 다른데 정황상만 놓고 본다면 정성국 의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다 맞고요. 제가 거기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앉아 있었는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불청객이라는 또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물론 우리 최고위원이기 하니까 의총에 어떻게 하면은 뭐 우리 현안에 관련해서 참석할 수도 있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최소 오늘 의총은 최고위원 참석할 수 있고 원외 뭐 연석회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없는 상황에서 단지 우리는 갑자기 들어갔는데 있으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찬성을 했던 그런 최고위원들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의총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시작부터 예측을 하고 들어갔던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의원님도 청년 최고위원 하셨잖아요. 그때도 뭐 원외 근데 원내에 계셨으니까 그렇죠. 원내에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의총 참석했었어요. 원외 사람들은 뭐 특별한 날 오늘은 무슨 뭐 우리 정무에 관해서 정치에 관해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특별 인사를 초청한 적은 있었고 그다음에 당 대표 그 당시 한동훈 당 대표는 우리 의총에 한 번씩 와서 뭐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었죠. 김종혁 최고는 원외였잖아요. 뭐 의총하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원내 대표실에서 이렇게 최고위원들 원외에 있는 최고위원들을 의원총회에 초청했다라고 한다면 미리 의원분들께 공지를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었으니까 오히려 더 좀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뭐 지도부의 일원이니까 의원총회에 오셔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의원총회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는 원외에 있는 분들이 왔을 때 먼저 이런 이유로 원외에 있는 분들을 초대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없었으니까 아마 정성국 의원도 좀 더 당황했고 황당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지아 의원이나 마찬가지로. 정성국 의원, 한지아 의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이 갑자기 왜 들어왔나 그런 의구심을 품었고 원내대표의 권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내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전에 외부 인사를 모실 때 의원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가부를 결정하기에는 의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원외 사람들 초대하는 분들을 초대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총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 우리 원내대표께서 왜 그런 발언을 하셨을까가 조금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조광, 김민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윤어게인하는 사람들이고 한동훈 대표 제명에 엄청나게 찬성하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여지죠. 명쾌하게 저는 뭐 지도부의 그 일원으로 원외에 있는 분들이 그 의원총회에 왔다면 명쾌하게 왜 본인이
그 제명에 찬성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설명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그러시구나. 맨 의총이 마무리될 무렵에 김문수 발언이 있었어요. 김문수 발언이 있었는데 그 부분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무튼 궁금하네요. 뭐라 그랬는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조광한 에피소드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멘트만 들으면 사실 어떤 온도로 어떤 톤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광한 야 임마 뭐 이 얘기는 네. 사실 그 상황이 좀 어땠어요? 가까이서 지금 바로 보셨어요? 궁금하십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뭐 사실 또 이제 그런 식이었죠.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최고위원들은 발언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발언하지 말라고 했더니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의원들이 질의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던 과중에 마지막에 또 갑자기 조광한 의원 발언할 기회를 주더라고요. 네. 조광한 의원이 나가서 이 정성구 의원 쪽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저 사람 잘 모른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현직 우리 당의 의원한테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선출직도 아니에요. 지명직이에요. 그런 분이 나 저 사람 몰라. 한 번도 근데 본 적 워딩이 없어. 저 사람이에요? 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제가 정말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최고위원이 저런 말을 한다? 그런 상황이니 정석구 의원은 기분 좋겠어요? 그러고서는 발언도 대충 얼버무리고선 나오면서 딱 정확히 이랬어요. 손깍질하면서 야 너 나와.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정성구 의원 쪽으로 가서 오른팔을 붙잡고 나와. 실제로 이렇게. 네. 아니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가려고. 그때 막 난리가 난 거죠. 정성구 의원 소리 지르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우리 너무 이거는 무슨 진짜 이게 근데 진짜 뒷골목 왈패 같은 제 입으로 우리 의총의 현장을 이야기 드리는 게 정말 국민분들에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야 된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이거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면 이야기를 하겠다. 이제 뭐 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거 아닙니까? 근데 재신임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미자 의원이 100% 수용을 전제로 그러면 재신임 투표하자라고 그렇죠.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이른바 당권파라고 하는 이 지도부는 지금 재신임 투표를 하면 표 계산이 끝났나? 그래서 재신임 받을 게 유력하기 때문에 이거 받는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실제로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최고위원님은? 제가 오랜만에 저 앵커 같네요. 네. 제가 딱 느낀 점은 그겁니다. 네. 이 재신임을 하자 말자는 이미자 의원 재신임을 하자는 건 이미자 의원께서 오전 10시 반인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각종 언론사에서 모두가 다 챙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의총이 열렸는데 재신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왜 하필 지금 한동훈 전 당대표를 제명을 했으며 제명한 이유가 무엇이냐가 포인트인데 그 이유를 들으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당대표 재신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거는 조금 어제의 의총이랑 벗어난 내용인 것 같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 그러면 재심을 했을 때 그 결과에 100%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자, 수긍하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당대표 원치 않는다. 그러면 당대표 사퇴하고 나면 지방선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맞지 않은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도 동일한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근데 그 어찌됐든 간에 뭐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말을 할 때는 뭐 약간 온도가 좀 어떤 것 같았어요? 그 또한 저도 약간 다른 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표께서 정치적 책임을 지시겠다고 뭐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경찰 조사가 뭐 오늘 내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또한 지금 이 시국에 이 부분은 잘못됐다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명 절차하는 건 잘못됐다라. 의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건 물론 우리 당의 최고 결정권인 최고위니까 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의원들한테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명을 논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07명 의원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이 혼자 가는 겁니까? 최고위원들끼리만 가는 겁니까? 107명 의원들이 모든 총의를 모아서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도 모아서
그리고 민심, 국민들의 뜻도 모아서 결정해야 되는 게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폭주 때문에 우리 당이 많이 힘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대장동도 안 해, 김경 사건도 안 하는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제명이 맞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가 네. 이른바 뭐 친한계 의원분들을 이제 당권파들이 이렇게 공격하려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지 그 친한계는 자꾸 총구를 당 내 이슈에 집중하려고 한다. 왜 총구를 안으로 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총구를 안으로 돌리고 있는 게 당권파인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 민주당 몇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코스피의 5천이라는 이 그 성과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환율 문제라든가 물가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실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완전 실패한 그리고 정치죠. 공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가 이렇게 더딘 속도로 수사 의지도 적은 상태에서도 고구마 줄기 캐듯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뭐 단식 투쟁하여서 그 특검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 그 여론을 우리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환기시키고 있느냐, 이거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적을 상대로 총구를 돌리고 투쟁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내부에 있는 뭐 일종의 정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거기 제거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력이 소진되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 그게 가장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내부 총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내부 총질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말을 하는 거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왜 친한계 의원들은 당내 분열을 일으키냐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의 모든 언론을 쫙 조합을 해보세요. 우리가 바른 말을 했는지 내부에 있는 의원들한테 공격을 했는지. 아 근데 진짜 내부 총질은 김민수가 전문이죠. 아니 사실 아니 저는 좀 감명 깊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진종호 의원께서 계속 그 김경 이야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거기 저는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녹취록에만 7, 8명 의원들 막 나온다고 하고 게다가 지금 버린 카드잖아요. 이제 그렇죠. 시의원도 사퇴하고 네. 당적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정말 파헤치기 진짜 좋은 완전 거기가 그냥 고구마 입구인데 지금 그거 아무도 안 때리고 사실 모든 이슈를 우리가 다 정리시킬 수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 김기현 같은 보물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보물을 우리가 왜 버리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또 심지어 너무 충격적인 거는 친인척까지 제 본 의원실에 와서 제보를 해요. 금전 관계가 굉장히 안 좋게 얽혀 있나 봐요. 근데 그 금전들을 가족한테 쓴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한테 쓴 겁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고 그 해당 의원들을 전현직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경찰 수사 내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고민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경찰 조사 또한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곡소리 나는 거죠. 의원님 이제 김경 특검 계속 외치고 있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윤리위 그 제소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대장동 관련해서도 목소리 내시고 했는데 이거 우리 한번 데이터를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최고위원들이랑 네. 친한계 의원들이랑 방송 나가서 어떤 언급을 얼마나 했는지 이거 데이터 와가지고 채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내부 총질하고 지금 현재 우리 김경 관련해서 민주당 관련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저하고 주진우 의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김경 전 의원의 첫 그 보도가 네. 진종호 의원이 그 태고종과 관련한 것들을 보도하면서부터 김경 의원이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디벨롭이 돼갖고 현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진 의원님이 굉장히 큰 공을 세우셨죠. 그렇죠. 지금 김민석도 막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말라고 막 난리치고 막 혼자 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총리님은 휴대폰까지 바꾸시고 아 휴대폰 바꿨대요. 바꿨죠. 휴대폰 네. 바꿨잖아요. 고발인 조사하고 5일 뒤에 바로 휴대폰을 교체하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미국 가서 뭐 하고 오셨는지 그 어떤 언론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거 해야 될 텐데 사실 지금 뉴스 키면 국민의힘 내홍 격화 뭐 한동훈 어디 출마하나 이런 것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진짜로. 시사 프로에 제가 많이 출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슈가 한 서너 개 된단 말이에요. 일단 절반 가까이가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이게 옳네 그러네 이게 뭐 맞습니다. 민심이 어떠네 그러면 만약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제명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거의 집중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를 해야 좀 시청률이 나온답니다. 종편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이슈를 막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부담이거든요. 지금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 1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민주당에도 지금 다뤄야 될 이슈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 때문에 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혀 지금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밖에 나가서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국민의힘이 방향과 관련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치게 축소지향적이에요. 축소지향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 지지자들만 똘똘 뭉치면 그걸 바탕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지방선거 투표율 55%밖에 안 된다. 어쩌면 55%안 된다. 라고 하니까 우리 지지자들만 대거 투표장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대로 해서 우리가 계속 실패한 겁니다. 맞아요. 네. 민주당이 자기네 지금 중도 보수 정당 보수의 일부분도 자기네들이 담당하겠다라고 하는데 저기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진영을 좁혀갖고 이 지역에서만 싸우려고 해요. 밖에 나가서 싸워서 우리가 정말 뭐 전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도에서 싸워서 이 사람들의 표를 갖고 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쉬운 길만 가려고 한다는 거죠. 중도 진영에 있는 표 갖고 오기 어렵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 그러나 그거 없이는 우리가 승리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는데 쉬운 길만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수학 포기한 학생들 있잖아요. 이거 수포자라 그러잖아요. 수포자. 네, 맞아요. 수포자는 절대 좋은 대학교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수포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권 포기하는 정당이 돼선 절대 원내 일당이 되지 못하고 집권도 할 수 없어요. 경기도에 61석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의석수가 6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분의 1 갖고 있는 거예요. 서울이 48개인데 11개 지역 갖고 있고 인천이 14개인가 12개인가인데 2석 갖고 있어요. 121석 중에 지금 뭘 20석 갖고 무슨 저 원내 일당을 얘기하고 집권을 얘기합니까? 아니, 근데 수포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수포당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포당 수준이 아니라 선포당이에요. 선거를 포기한 당이라가지고. 선포당. 아니 진짜 이렇게 지선 말아먹으면 사실 장동혁, 김민수 이 여파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죠?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그 정도 캐파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현직 의원 모셔놓고 우리 당 망한다는 얘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우리 당의 방향성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투표는 당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거잖아요. 지방선거 우리 당원만 합니까? 국민이 합니다. 그럼 국민의 민심을 봐야 되는데 왜 당원들만 너무 아닙니다. 국민 모두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방선거도 물론 중요하죠. 모든 선거 안 중요한 선거는 없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선거랑 총선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만약 지선 의원들 막 쫙 다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음 총선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180석이라 가지고 얼마나 지방의회에 있는 의원분들, 단체장분들이 해당 지역에서 조직을 관리하거든요. 뭐 야 요새 뭐 조직표가 얼마나 돼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 조직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16년부터 수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지기 시작했거든요. 2016년서부터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지니까 민주당은 지방선거 총선 승리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서 야 그 사람 일꾼이야 이런 식의 스펙들을 막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뭐 지방의회 재선 의원 아니면 뭐 지금 민주당 수도권의 재선 3선 4선 의원들 차고 넘칩니다. 우리 당 수도권의 3선 이상 의원이 윤상현, 안철수, 김성원 누굽니까 저 송석준 뭐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3, 4선 의원이 수두룩해요. 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하나하나 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다음 선거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 선거 또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협위원장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 지역을 관리하고 우리 당을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건데 그 당협위원장들 자체가 혼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조직적으로 관리가 돼야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수포 그러니까 수도권 포기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아까 그 조광한 김민수 이야기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보면 김민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경원의 최측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뭐 목격하신 분들도 많고 뭐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막 그러잖아요. 오세훈 그러니까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 도성국이 막 그런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하면서 예. 지금 한동훈 대표 제명시키고 오세훈 밀어내려고 지금 막 당직자들 대변인들이 막 난리치고 있던데 네. 그래가지고 이거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만들려고 지금 김민수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예, 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말인데 아무튼 오세훈 시장이 사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잖아요. 근데 사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은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이견이 있다고 해서 당에서 자꾸 축출을 해내고 제명을 한다 그러고 이런 거는 저는 우리 당이 그냥 자멸하는 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또한 뭐 오세훈 시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말한다기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했던 행적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종묘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문체이다 보니까 종묘 관련해서 유네스코에서 문제가 없다고 처음에 최초에 했는데 국가유산청장이 우리에게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태능 개발해야 된다. 태능은 되는데 종묘는 안 된다.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번 정부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지금 우리 나라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종묘 한강버스 뭐 제설 뭐 오만 거 서울시장 계속 때리고 있는데 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갑자기 더 계속 때리기만 엄청 때리잖아요. 근데 열나죠. 민주당은 진짜 하이에나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 물면 있잖아요. 안 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그 일종의 이제 하나의 타겟을 설정하면은 그 하이에나가 여러 마리들이 한 마리를 동시에 공격해 갖고 사냥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민주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스피커 파워가 훨씬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도권의 제3선 의원들이 넘쳐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기자들이 막 쓰고 네. 뭐 유튜브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은 오세훈 시장 잡는 거 유도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강버스도 그렇고 종묘가 대표적이었죠. 그렇고. 바로 김민수 총리가 문체부 장관이나 유산청장 불러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아니 총리란 분이 나는 바쁠 줄 알았는데 안 바쁜가 봐요. 갑자기 그 기사 나왔다고 해가지고 장관 불러가지고 청장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유네스코 문제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기사를 한번 보시면 울산인가 어디에 화재가 나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안 갔어요 총리가. 그런 장소에는 하루 뒤에 가고 그 종묘 관련해서 기사 나왔다고. 서울시 세운상가 개발하는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장관이랑 청장 불러다고 가는 거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총리 그러면서 총리는 총리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서울시장 나올 생각 없다. 그러면 오히려 지원을 해주던가 왜 방해를 합니까? 종묘 가보시면 그 청계천 종묘가 개발이 되면 그 세운상가 개발되면 청계천과 세운상가 종묘 앞까지 길이 조성이 쾌적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K 관광 300조를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에게 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보이콧이 들어와 사우디에서 보이콧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측으로 연락이 왔다라고 했는데 몰라요. 문체부 장관이 이걸 몰라요.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나라는 제한적이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장관 맞습니까? 동계올림픽 할 수 있는 데 많아요. 많은데 동계올림픽인지도 모르고 하계올림픽인지도 모르고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아예 없어요. 그냥 그저 관광만 관심 갖는 것 같아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우리 팀 코끼리가 그렇게 물어뜯기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못할 만큼 뭐 김민수, 박민영 이런 애들은 허구한 날 뭐 오세훈은 이제 시장 못 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참 얘가 탑니다.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아니 광역시장 지금 광역단체장 지금 거의 몰살당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지금 사실 대구 경북 엄청 몰리고 나머지 지금 다 밀린 서울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이제 밀린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우리 그러죠? 순위를 매기자면 17개 시도 중에 우리가 가장 우세한 지역 꼽는다면 경북일 거예요. 경상북도. 그 다음이 이제 TK 대구. 예. 그 다음이 부산이고 그 다음에 아마 서울일 겁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굉장히 열세인 지역이 많으니까
근데 부산하고 서울 두 개가 상징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산하고 서울을 지키고 있는 두 수장이 그 적어도 중도 확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박형준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그러니까 부산하고 서울에서 뭐 재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장동혁 리스크, 장동혁 디스카운트. 이러면 2018년에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원 유세 간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올 필요 없다. 이게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지금 8년 지나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오세훈 시장도 본인의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뭐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사퇴하라. 뭐 장동혁 리스크, 장동혁 디스카운트 이런 식으로 얘기할 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실제로 저 사실 우리 당에 들어온 지 한 2년 반 됐거든요. 2년 반 들어온 다음에 우리 당이 뭐 아주 좋았던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요새만큼 야 국민의힘 어떡하냐? 이 얘기 듣는 때가 없어요. 국민의힘 어떡하냐가 인사예요 저한테. 그렇죠. 스트레스예요 정말. 아니, 소위 말하는 인증 패널이라고 불리는 당직자들은 사실 우산이 되어줘야 되는데 요새는 화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정말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아까 조광한 씨 재연을 막 했잖아요. 근데 그 조광한 씨 나와가지고 엄청 위선적으로 막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니까 의총장에서 나가서 밖에서 기자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마냥 얘기를 하시는데 왜 문구를 그렇게 틀리게 발언을 하시는지 참 그게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정확히 뭐라고 멘트했죠? 모욕적이었고 굉장히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모욕과 봉변이었기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제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체로 사실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정치적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하는 것도 아니고 모욕이라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의총장에 최고위원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최고위원들 발언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모욕입니까? 발언권을 안 주는 게 모욕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정감사라든지 인사청문회장에서 위원장들이 발언 기회를 막는 거는 모욕인 겁니까 다? 그 모욕죄로 신고해야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국회의원의 우월적 지위는 사람의 고압적 자세로 막 갑질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도 10살 이상 많습니다. 이러면서 배현진 의원과 한지아 의원까지 합세해서 이런저런 모욕을 당하게 됐다. 아무튼 정성구 의원은 앞으로 이 정도 나한테 갑질할 정도면 사람들한테 얼마나 갑질할까 뭐 이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 포장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네요. 저는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모욕적인 발언한 거 1도 없습니다. 무슨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발언하지 말라는 게 모욕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모욕은 오히려 이름도 잘못 조광한 최고가 오히려 모욕을 했죠. 나는 저 사람 몰라. 아니 저 사람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원한테. 그리고 심지어 팔을 붙잡고 너 나와가 뭡니까? 다른 의원 다 있는 앞에서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오히려 조광한 최고가 사과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국힘을 모욕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직위 대 직위로 해야지. 이것도 뭐 나이가 자야 뭐 많다 그런 이야기는 또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발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모욕했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근데 진짜 어제 그 인터뷰하는 것도 보고 나와서 기자들이랑 막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전 정권의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노무현 정부 청와대 뭐 비서관 했었고.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남양주 시장이고. 김대중 대통령과 가까웠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근무했었. 문재인 사람이라도 얘기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문재인과 트러블이 생겨서 뭐 우리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조광한을 영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와 각을 세워갖고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재 영입 이철규 의원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곡 정비 사업을 남양주시에서 먼저 했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내가 했다 이렇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랑을 하니까 그거 내가 했는데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이제 열받은 거죠. 둘이 막 싸우다가 네. 그래서 남양주시장 당시에 경기지사였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시기에 뭐 경기도민 전체에게 민생지원금 주는데 그래서 남양주시에는 안 주고 그리고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감사를 엄청 세게 했어요. 일부러 보복 감사. 보복을 했네. 보복 감사.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반 이재명 인사여서 우리 당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인연도 있어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네. 출판 기념회 할 때 제가 사회를 봐줬어요. 그래요? 그때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이철규 그때 이제 영입위원장이었고 했고 그런 인연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조광한 사실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고 조광한 전 시장이 어젠가가 생일이었어서 카톡 제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당이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마지막에 보냈었더니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 통화했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광한 전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거가 얼마나 사실인지 우리 정성국 의원이 사실 얘기하는 게 얼마나 사실인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래서 양쪽 얘기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워요. 사실 조광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왔고 그 누구보다 민주적 가치, 정당의 민주적 운영 그리고 중도 외연으로의 확장 또 수도권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 진영,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게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목소리를 낼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또 특이한 발언을 좀 많이 하시는 듯 합니다. 여하튼 근데 그래서 왜 참석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 조광한 김민수는 발언을 했습니까? 어땠어요? 처음에는 발언을 안 줬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발언 기회를 또 줬어요. 그래서 그 발언을 하면서 조광한 최고가 그런 말을 한 거고 마지막에 또 김민수 최고도 하는 얘기가 참 어둘러서 아주 언변이 뛰어나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좀 이상한 말 했어요? 단계 관련해서 우리가 단계에 관련해서 이 제명 자체가 맞는 결정이냐 아니냐를 묻고 따지는 그런 의총이었었는데 김민수 최고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제대로 아시는 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네요.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당황스러웠죠. 그럼 최고위에서 결정을 했죠. 제명 결정을. 그러면은 김민수 최고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몰라요. 권영진 의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했습니까? 그럼 김민수 최고는 아냐? 답변 안 하고 나갔습니다. 답변 회피하고 나갔어요? 정확한 답변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모른다. 무슨 우리 지금 의원들한테 단계 관련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어둘러 말하는 거는 아주 언변의 마술사예요. 그래놓고서는 우리 본인은 말 안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제명의 찬성을 왜 한 겁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설명 안 했어요. 그럼 본인은 당사자인가 본인은 그렇게 잘 아나요? 그리고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여러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하고 다니더라고요. 의원들 내가 보기에 국민의힘에 한 명의 의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장담합니다. 이러고 다니. 그러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아침에 어디 나와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한 명의 의원도 제대로 알 필요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 사실 그렇게 이 소재로 삼지 않으면 이렇게 관심 가질 만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잘 타협하고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유감이다. 내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유감이다라고 얘기했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최고위에서 이 정도는 경고 정도도 충분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라고 의결했었으면은 이런 문제 불거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 올린 건 있잖아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올린 건 분명하게 조작된 게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쓰지 않았는데 한동훈이 썼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입증된 것도 다른 사람이 쓴 거를 진형구라는 이름이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 갖고 징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사실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징계를 한다고 했었을 때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저지른 사람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징계가 있었을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이게 징계로서의 이게 의미가 있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게 그 포인트인 거예요. 당무감사위랑 윤리위원회에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이거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를 굳이 꼭 제명까지 해야 되느냐는가 이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흘러간 얘기를 한번 하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와 손을 잡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고생했다. 손을 내민 거예요. 근데 그 어떠한 답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싹 잊혀진 채 한동훈 사과도 없고 손도 안 잡았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괘씸죄로 본인만의 괘씸죄로 제명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 사람들 모아가지고 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제명시킨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공략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실드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내가 장동혁이면 의원총회 가서 연단에 서기 싫을 것 같아. 이걸 뭐라고 해명을 해야 되고 뭐라고 이렇게 왜 합당한 이유를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명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께서 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당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그 제명이 맞다 아니다 단계 관련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 아니다 그거 논의할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당은 이렇게 되면 점점 퇴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정말 현명하게 생각해서 우리 당을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재신임 투표 김용태 의원이 막 주장을 했잖아요. 이거는 네.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어제 얘기가 많았습니까? 그 관련해서도 김용태가 이제 김용태 의원이 네. 죄송합니다. 네, 김용태 괜찮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몇 안 네. 되는 나이 어린 의원일 거예요. 김용태 의원이 본인보다. 우리 김용태 의원님 유튜브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 재신임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재신임도 물론 뭐 의견이 나오니까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그 또한 재신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 몇 명이 모아서 한 얘기가 재신임을 논의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제명이 잘못된 걸 얘기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뭐 그러면은 아젠다는 명확하게 한 두 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우리는 이제 명확한 해명 그리고 뭐 사퇴. 명확한 해명이 있다면 우리가 납득을 했었겠지만 명확한 해명이 없었어요. 네.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퇴를 요구한 거였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년 전에는 당연히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최근에 와서 IP 하나의 IP로서 여러 개 조작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경찰 조사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본질을 살짝 흘려서 약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서 고발했잖아요. 고발했죠. 네. 그거 따져보면 됩니다. 그 고발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다고 하는 내용이 뭔지 다른 사람이 쓴 것까지 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다고 해서 올린 건 뭔지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적인 그 어떤 분노 이런 반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쓰지도 않은 것들을 썼다라고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부터 저는 충분히 다룰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네. 이 당원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그 당원 게시판 내용들에 뭐 그 윤 전 대통령의 문제점이라든지 무슨 막말이 왔다고 하는데 그게 계엄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계엄의 원인인 것 마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김정일 최고가 그 얘기했어요. 당원 게시판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게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됐다. 당원 게시판 보고 패널들이 얘기합니까?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여론을 보고 얘기합니까? 그때 당시에 여론이라는 거는 사실 조중동 사설만 봐도
그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다고 의심되는 글보다 사설이 훨씬 더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당시에. 그러면은 각 언론사들의 책임이 있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한. 아니 그리고 어떤 패널들이 그 커뮤니티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보도된 내용 아니면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패널분들은 보도된 내용 아니면 언급하기를 되게 꺼려해요. 그러니까 아니, 혹시나 해가지고. 맞아요. 주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국민의힘이 이 상황까지 왔느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는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원내 부대표 하면서 최고위원 나오고 청년 최고위원으로 겪고 이런 시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우리 그 보통 대통령 만찬을 종종 합니다. 원내 우리 당 뭐 국민의힘 같은 여당 정부 여당이니까 원내 부대표일 때도 한 만찬 2번 정도 했었어요. 근데 최고위원 되고 나서 만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최고위원들하고는 만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왜? 불편해서 안 했겠죠. 그때 왜 그랬는지가 의문인데 근데 여기서 반전은 있어요. 네. 최고위원들은 만찬한 적이 없는데 원내대표단하고는 만찬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편한 사람들 네. 그러다가 한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부터 갈등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갖고 이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스스로 고립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고 아니 뭐 명절이든 뭐 이럴 때 출입 기자를 불러서 세간의 여론이 이렇구나. 뭐 떡국 먹으면서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네. 실제 의원들 통해서도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떡국 끓이고 자기가 설거지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준비할 텐데 뭘 그거 아깝다고 사람들 안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단 편한 사람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구나. 지도부 생각은 좀 이거랑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다면 계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가 제왕적이 되고 이 생각이 맞고 이게 동굴의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기억난 게 있는데 하나 수정해야 되겠어. 네. 한 번 했어요. 한번 했어요. 한 번 원내대표단 그다음에 원내대표단하고 우리 한동훈 전 대표 불러서 같이 그 건배한 적이 있었죠. 어린이 공원인가 용산. 근데 그때 한 번 대표에게 했어요. 건배 기회도 안 줬다 그랬죠. 뭐 건배 기회라기보다도 그냥 건배 정도는 하셨는데 예, 그때 한 번 있었네요. 딱 한 번. 예. 근데 한번 술 먹으면 엄청나게 먹죠. 뭐 우리 뭐 네. 연찬회 때도 그렇고 그 107명 의원들하고 다 같이 건배를 할 정도면은 보통의 주량은 아니신 거죠. 뭐. 예. 무튼 아니 사실 그 아까 조광안도 핫했는데 방금 말한 것들도 어제 핫했어요. 되게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약간 진짜 계엄 유발의 원인이라고 약간 꼽듯이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 발언이 약간 왜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 당원 게시판이 계엄의 근원이 된다면 민주당은 벌써 몇 번 했겠는데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리고 또 한간에 도는 이야기가 아니 김민수 최고가 안에서는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자꾸 재신임 투표 뭐 이야기하니까 의원직을 걸어라 이런 얘기했는데 연단에서는 안 최고위원 했죠. 회의에서 했죠. 최고위원 회의에서. 거기 모두 발언에서만 한 거죠. 의총에서 얘기 안 하고 네. 그 저기 그 갑자기 까먹다. 최고위원 회의. 최고위원회에서 했는데 네. 그 재신임 관련해서 얘기하자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의원직 걸어라 그렇게 김용태 의원님한테 김용태 의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기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모두 발언 뭐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의원총회에서도 이렇게 좀 깡따고 있게 이야기했나 싶어가지고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뭐 화려한 그 언변으로 본질을 흐리고 결론은 아니었던 거죠. 네. 아니 퇴장할 때 엄청 빵긋 웃으면서 막 가던데요. 저는 뭐 지금 최고위원 구성한 분들 제명을 의결한 분들 몇몇이 자신의 정치적 그 미래를 걸고 대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의 다시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중심에 섰을 때 본인들이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하면은 그래서 더 센 발언들을 하는 게 그렇죠.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어려운 상황일 때 그냥 아예 다 밟아서 아예 제기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서로 이게 짬짬이가 이루어진 셈이죠. 민심은 전혀 안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정말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정말 해괴한 생각이 좀 드네요.
무튼 그렇고 또 중요한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중요한 분은 아닌데 중요한 사람이죠. 논쟁 걸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고성국 씨인데. 네. 아니 얼마 전에 같이 이렇게 또 징계 요구하셨죠? 그렇죠. 네. 갑자기 무슨 전두환 얘기를 꺼내면서 당사에 사진을 걸자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아니 그냥 유튜브나 하세요. 무슨 왜 우리 당을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고 정작 뭐 본인이 보수를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본인은 유튜브 하세요. 왜 우리 당을 왜 와해시키고 우리 당 와서 이간질 시키세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 국민의힘 뭐 내부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뒤에서 딴 얘기 하시는데 아니 전두환 사진을 왜 걸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민주화 무력 운동을 했으면서 그런 사람을 우리 당에 걸겠다고? 저는 200% 반대입니다. 200% 반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마무리된 거예요. 민주화 운동이고 그때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 내란 재판을 통해서 무기징역 받았던 거 아닙니까? 사면 복권됐지만. 그리고 그 역대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여론조사 가끔 합니다. 네. 그 중에 가장 공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과가 많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이거 평가하면 제일 꼴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에요. 사실 저는 보수 진영에 있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역사적으로 대통령 지냈으니까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좌파 채널이나 어디 지상파에서도 전두환 씨라고 하거든요. 그런 발언들이 너무 진짜 이해가 이상하잖아요. 안 돼.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역사 교과서 그분이 대통령 지냈으니까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의 대국민 인식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 너무 국민 정서가 어긋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힘이 고성국 씨가 지향하는 것처럼 그냥 극우 정당 국민 5%만 그 사람들 표만 먹고 산다. 아마 지금 고성국 씨 그 유튜브 구독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국민의힘은 51%를 얻어서 정권을 만들고 원내 1등이 돼야 되는 정당인데 국민 대다수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의 사진을 뭐 당사에 걸겠다. 집무실에 걸어야 된다. 이게 그 대중 정당이 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극우 정당이 되겠다는 겁니까? 이건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준종호 의원을 포함해서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는 전혀 징계할 만한 사안도 아닌데도 제명하고 이것은 제명을 비롯해서 중징계가 나와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중잣대다. 지도부에 이런 평가가 가능한 거죠. 아니 이게 그 징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진은 안 걸겠다. 근데 징계 관련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의원은 그런 얘기했죠. 이건 징계에 관련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우리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 김어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막 폄훼하는 발언들을 한 내부 분열을 선동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 당에 안고 가야 된다. 물론 다수의 시청자가 있고 민심을 아우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는 걸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뭐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은 지금은 좀 약간 우리가 좀 자중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좀 빨리 차단을 해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선거 전략을 내세우고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방어라기보다도 우리도 공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조금 배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강명구 씨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아니 이게 징계감이 아니고 토론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전직 당 대표들 사진 이렇게 쭉 걸어 놓자 이러면은 이 사람은 그거 반발할 건가 아니면은 토론 주제라고 이야기를 할 건가?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 싫어하는 한동훈 대표 사진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거 징계감이라고 할 건가? 전 그거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의 발언이 너무나도 정치적 편향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니 고성국 씨는 유튜브 잘 하고 있는데 돈도 잘 벌고 있을 텐데 고성국이 왜 이 국민의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회방을 자꾸 놓는지. 아니 전환길이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상황이 되고 싶어서. 아니 고성국이 손수조 부르니까 손수조는 대변인이 됩니다. 조정훈을 부르니까 인재영입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쳐내자 하니까 한동훈이 제명이 되고요. 지금 오세훈까지 쳐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제히 오세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 이 상황을 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정말 참 이 역사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우리 총구를 민주당으로 좀 겨누어서 민주당 얘기 좀 안 해야 됩니까? 해볼까요? 이제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벌써요? 그렇네요. 좀 더 해야 되는데 민주당 얘기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러면- 관세도 망쳤어. 뭐 지금 주가도 부동산. 망쳤어. 부동산 망쳤어. 오늘 기사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그 신혼부부가 이재명 고발한다고. 왜냐하면 그 청약 막아놨잖아요. 네네네. 대출을 막아놨잖아요. 6억으로 제한했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 고소한다고 하는데 물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망쳐놓은 우리 지금 현 부동산 정책 뭐 그다음에 환율 관세 다 망쳐놓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과연 잘하고 있냐라는 것은 얘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죠. 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한 30분 듣다 나왔어요. 내용을 보면 누가 했죠 교섭단체? 한병도 의원 했는데 네. 내용을 보면 초반에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 나라의 경제를 성장해서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코스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반쯤에는 하는 얘기가 12.3 내란이 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내용을 쫙 봤더니 결국은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그냥. 네, 이거는 교섭단체 연설이 아니라 그냥 언론에다가 공개적으로 우리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을 준수해야 될 국회의 의사당 안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네. 민당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폭풍 SNS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부동산 시장과 엄청나요. 관련해서 정말 시장과 한번 싸워보겠다. 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투기꾼으로 몰고 다주택자들과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다주택자 보고 5월 9일까지 집 팔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 나가 보십시오. 5월 9일까지 시장 그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역이 서울은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렇죠. 대출 규제 경기도에도 대부분의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하는 지역은 대출 규제를 포함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몰고만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디로 가냐 이거죠. 적어도 다주택자들에게 이게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팔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팔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놓으려고 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일정 정도 낮은 가격으로는 내놓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0억 하던 거를 27억에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20억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못 그걸 내놓죠. 못 내놓잖아요. 대출도 안 낸 그러니까 상황에서 이게 이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주택자를 그냥 투기권으로 몰니까 완전히 뭐 이제 국민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포퓰리즘적이라고 보는데 일단 다주택자가 뭐 237만 명인가 273만 명이라 그래요. 나머지는 1주택자거나 무주택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237만 명이라 그러면 한 5% 되는 거잖아요. 5% 대 95%로 나눠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5% 엄청나게 이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더 과격한 표현이 나올 뻔했는데. 하셔도 됩니다. 뭐 국무회의에서는 뭐 국무위원들한테 그랬잖아요. 집 빨리 팔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무슨 탈출할 수 있는 국무회의가 기회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네. 아니 근데 그 사람들 안 팔 것 같지 않아요? 민주당도 지금 다주택자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또 알고 있는데. 팔 수도 없을 뿐더러 안 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정치 쇼예요, 정치 쇼. 아니 근데 네. 어제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한 차례 이런 모먼트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민정수석인가요? 정무수석 비서관인가요? 이제 집 안 팔고 결국 사퇴를 했는데 네. 그때 집을 팔았던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완전 충신이었던 거죠. 아니 진짜 충신이라고 한 수석 비서관은 안 팔고 도망쳤는데 네. 그 사람 판 거야. 검찰총장이 집을 팔았어요. 그때? 송파에 있던 집을 한 채 팔았어. 하나 팔았잖아요. 예. 참 훌륭하신 분이었네요. 저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파는데 수석 비서관은 도망쳤다. 아, 참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마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뭐 이번이 탈출할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자로 이제 끝난다. 하는데 네.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팔다리 뒤로 다 묶어놓고 빨리 도망쳐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너무 잘 주셨는데 네. 집을 사는 것도 일단은 불가능한데다가 파는 것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다가 승인 받고 팔아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재명 부동산 정책은 망한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 역대 대통령 부동산 정책 중에 1위가 문재인이가 그렇고 2위가 이재명이에요. 8점 몇 프로인가 그런데 8점 몇 프로 맞나요? 8.11% 지난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망한 부동산 정책에서 무슨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실패한 겁니다. 실패. 아유 네. 그렇네요. 1년 사이에 15. 대표적인 분 다주택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거 살펴보면 됩니다. 누구냐면은 김현지 부속실장이에요. 김현지 부속실장 다주택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맞아요. 김현지 부속실장 대장동 로열층에 아파트 갖고 있어요. 집 갖고 있어요. 예. 그거 어떻게 분양받았는지도 상당히 좀 아니, 제가 알기로 정진상 비서실장, 김현지 부속실장 다 대장동에 신규 아파트 그때 분양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그 해당 지역의 로열층을 분양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도 따져볼 일인데 김경한테 물어보면 더 빠를 것 같아요. 김경이 그걸 잘하더라고요. 아, 김경 씨. 다주택 전문. 김경 씨. 다주택 다상가 전문. 그렇죠. 예. 거기가 잘하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 전문이기도 하고. 훌륭하시죠. 보니까 뭐 그쪽은 정말 정치자금도 그렇게 만들었고 네, 예. 술수로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사실 정은수 소장님은 또 이제 타 방송이 있어가지고 아, 원래 네네네. 이제 째깍째깍 하면 이제 신데렐라처럼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의원님께는 제가 또 네. 의총이라든가 한동훈 대표 짧게 아. 또 여쭤볼 게 있어서 네. 잠깐 또 더 이야기해 주시죠.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사실 진 의원님이시고 저는 진 의원님 의정 활동 진짜 열심히 보고 있어요. 특히 김경 의원 네. 관련해서 했었던 것 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 사격 연습용 실탄이 분실됐는데 유출됐죠. 이게 시중에 네. 유통되고 있다. 이것도 밝혀내셔갖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저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그 전문성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이런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선 의원이라고 하는 뭐 국민의힘 지지인들 아니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너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해갖고 들어가면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우리 많이 내주십시오. 진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 말씀 또- 좀 더 나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혹시 또 우리 그 의원총회 관련해 가지고 뭐 네. 또 이거 또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거 더 있나요? 뭐 내용이? 의원총회가 정말 마라톤 의원총회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평소와 다르게 제가 어제 의원총회를 하면서 예. 놓칠 수가 없어서 메모를 좀 해오셨네요. 자세히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네. 자 이만큼 제가 메모를 했어요. 이만큼. 아우. 왜냐하면 놓칠 수가 없더라고.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고 의원 한 분 한 분들의 말이 중요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 발언이 지금 우리는 윤허개인을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당의 모습은 가장이 밖에서는 대접 못 받고 집 안에서만 권위적인 모습이다. 당의 기강이 잡혔다고 이겨내는 사람은 처단해야 된다. 문제는 우리의 무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한동훈 단계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 왜 또 이렇게 불거지냐.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사과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화의 장에 나왔어야 한다. 대화의 장에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을 뭐 안 한 거고.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제명을 결정한 상황에서 뭐 제명을 그 우리 최고에서 결정을 낸 건 아니지만 제명을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단식장에 나가는 것 또한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목숨 걸고 단식한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마는 먼저 그 필리버스터에 대한
존중감을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손을 먼저 내민 건 한동훈 측인데 한동훈 전 대표 측인데 그걸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윤리위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고위에서 강행 잘못된 부분 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내용 이런 내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우원식 개회사도 약간 문제를 삼았어요. 개헌 자체를 지금 뭐 우리 그 국민 투표를 빨리 뭐 개헌해야 된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세 협상 실패, 뭐 고물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부터 편향적이고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우리를 아주 짓밟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같이 한 마음으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의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몇 명의 의원이 얘기하셨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골고루 했나요? 일곱, 여덟 거의 한 20명 가까이 의원들이 오. 발언을 하셨는데 네. 공통된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이게 맞냐? 음. 그러면 다수의 의견을 듣는 게 맞잖아요.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다수의 의견을 안 듣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간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장동혁 대표가 그랬나요? 아무튼 뭐 자기 윤호개인 뭐 그런 거 아니다. 뭐 내란 동조 그런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뭐 있었다고 하던데. 네. 제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가 장동혁 대표님 우리 지난번에 최고위 전당대회 하면서 너무나 같이 자리하면서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작금의 사태가 안타까운데 뭐 윤호개인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또 돌고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 여러 그 세이브 더 코리아인가 거기 나가서 하는 발언들이랑 다 해서 올리긴 했었는데 그것 또한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제명 결정에 관해서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우선이고 지방선거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는 또 매듭을 지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뭐 사실 아직까지는 뭐 시기상조다라고도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제 또 구국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결단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행보가 많이들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내 분란 그런 다음에 다음 뉴스는 그거예요. 맞아.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그 행보는 어떻게 되냐라고 그렇죠. 많이 어디 간대? 그러니까 지역구 나오신데 원내로 들어오신데 많이 하시는데 뭐 무소속으로 나와라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랑 얼마 전에 같이 조찬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대표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여의도 집회에 나오신 그 국민들을 봐라. 민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민심을 더 살펴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그 부분에 저는 참 물론 우리 대표님의 우리 한동훈 전 대표님의 속전속결 문제 해결 방법과 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빠른 스피치를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은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동훈 대표께서 또 이제 진종호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또 친한계 의원님들이 계실 때도 이런 민심의 감사함을 또 표시를 해주셨네요. 많이 말씀하세요. 네. 정말 여의도에 엄청나게 많이 오신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영하 10도 날씨가 되고 어떤 분 집회자분들은 그런 얘기하세요. 정말 꼭 핫팩이랑 발에 드는 거 챙겨가라고 너무 춥다고. 근데 그 주말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함께 하고 싶었으나 해외 출장 갔다 오는 바람에 못했어요. 근데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토크 콘서트 하잖아요. 함께 와주셔서 좋은 말씀 충원 많이 해주시면 그 충원 듣고 저도 많이 반성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일요일이죠 토크 콘서트가. 네. 2월 8일. 진짜 보수의 희망을 보여주는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참맛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마지막으로 그거 뭐 짧게 또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경 특검 뭐 계속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왜 여기를 찔러야 되는지. 몇 시까지예요?
한 시간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한 2시간 더 해야 되나요?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낱낱이 말씀드리면 최초에 실탄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고 네. 그 결국은 실탄 관련해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이 그때 당시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잖아요. 네. 모종의 제보자랑 딜을 한 거죠. 거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건이 하나둘 파헤치기 시작하고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저도 고발인 조사를 갔는데 이거는 지금 그 기간 동안 한 3개 지금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 기간 동안 분명히 사건의 증거들은 은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특검에서 가져갔잖아요. 네. 조사를 하고 있고 뭐 지금 관련해서 뭐 대조해 보고 뭐 저기 신천지 관련해서 대조해 보겠다는 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온 상황에서 그러면 김경은 왜 특검을 안 하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 명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녹취록에 8월 한 10 며칠쯤이 데드라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6개월 당비를 납부를 해야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뭐 권리당원, 책임당원이 되는데 우리가 책임당원인가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권리당원이고 권리당원이 되는 거죠. 네. 권리당원이 되는 거니까 6개월을 대납을 해야 되니 지금 그 이름, 전화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나온 거를 빨리 안 주면 6개월을 못 채우니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수기로 가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기로 가입한 당원 명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현 정권에서 민주당이 줄까요? 절대 안 준다고 봅니다. 경찰분들이 힘들겠지만 당원 명부를 확보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되실 거예요. 그때쯤에 수기로 가입한 사람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알아서 당비가 지급이 더 안 되게 본인들이 맡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또한 그러면 누가 들어도 이거는 민주당 내에도 조력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원 명부와 당비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조사 안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조사할 겁니까? 물론 대한민국 경찰 분들의 능력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지만 저는 방향성을 제시드리는 거예요. 방향성을 제시드렸고 그 외에도 여러 주변에서 계속돼서 그 증거 자료들 PC에도 녹취록이 나왔고 120개 녹취록이 나왔고 그러면 이거는 특검 가야 되는 거예요. 특검을 안 간다라는 거는 그냥 적당히 수사하다가 김경만 구속하고 김병기, 뭐 강선우, 뭐 양 뭐 전 뭐 그 비서관이었나? 뭐 그 사람들만 하고 끝나겠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그리고 그 김경 관련해서 제가 최초 그 기자회견했을 때 정청래 당대표가 아주 신속히 한 4시간 만에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무슨 말 나옵니까? 아무 말 안 나와요. 맞아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민주당에서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뭔가 지령이 내려왔을 겁니다. 함구해라. 이 얘기 절대 입 밖에 꺼내지도 말아라. 지금 김경, 강선우 말고 나오는 거 있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네, 그거는 이미 벌써 단합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무조건 특검이 또 필요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경찰이 지금 조사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언급되는 이름들이 중량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김민석, 안규배, 현직 그러니까요. 총리, 장관, 네. 그리고 뭐 의원들도 나오고 이런 경찰이 어떻게 그 스위치를 누릅니까? 사실. 저 어떻게 같아도 못 누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은 바라고 있어요. 그게 낱낱이 밝혀져야 우리 국민들도 정말 정치인들 당신들은 특권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구나. 국민들도 우리도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납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사랑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점점 대한민국 정치계는 고립될 거고 특권층으로 갈 거고 기득권으로 갈 거고 국민들은 반감을 많이 살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보면은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국열차 제작팀으로 제보가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 총리실에서 우리 입국열차 이 맞아요. 유튜브 모니터링을 또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왜 굳이 안 바쁘신가요? 왜 모니터링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김경 그 제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총리님 이름을 거론해서 그런가. 네. 지금 살짝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총리실이 좀 할 일이 없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뭐 해당 발언한 의원을 고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 얘기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고발하셔도 돼요. 고발하시고 같이 조사 받으시죠. 저도 조사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다 같이 조사 받고 떳떳하면 그럼요. 캥기는 게 없으면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왜 합니까? 그냥 언론에만 고발한다고 하지 마시고 고발해 주세요. 네, 저는 조사 받겠습니다. 물론 조사 받는 과정에 있어서 현직 총리님이니까 물론 기울어진 조사가 시작되겠죠. 저는 공평하게 조사받고 싶습니다. 똑같이. 네. 근데 원래는 근데 진짜 서울시장을 준비하려고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김경이 딱 터지니까 네. 급 노선 변경해서 오늘은 또 기자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제발 나 김어준한테 한 번 더 내 이름 빼라고 했고, 그러니까요. 나 국정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뭐 이런. 그래서 이야기 갑자기 하고 바꿔서 이제 당 대표에 관심을 갖으시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다 이래저래 모든 그 당원들 명부를 확보해서 불법 자금을 이용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사 받으시자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김경 특검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7, 8명 가량의 지금 의원들의 녹취가, 그러니까 관련된 녹취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제대로 파헤치려면 이 탑다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김경을 파면은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공천 뇌물 특검이라 가지고 김병기부터 때리겠다 뭐 이런 건 사실 저는 의미가 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낱낱이 다 이제 순서대로 가야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의원님이랑 주진우 의원만 지금 이 김경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른 의원들 왜 공격 안 해요? 주진우 의원님이 아주 파이팅 넘치게 많이 해주시는데 네. 좀 많이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요. 네. 이제 의원님이 파이팅 있게 해주셔야죠. 저는 뭐 파이팅 있게 하고 있으나 뭐 갑자기 총리님이 저를 고발한다고 하시니까 좀 긴장되긴 하는데 살면서 고발 당해 본 적이 없거든요. 첫 번째가 김경인데 두 번째가 우리 또 총리님이 하신다니까 좀 긴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정직하게 뭐 살아왔으니까 총리님 하신다면 함께하는 거는 저는 뭐 마다하진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게 이 지도부가 우산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오세훈 시장 두들겨 맞을 때 오세훈 시장이 우산이 되어줘야 되고 진정호 의원 이렇게 파이팅 있게 국무총리실이랑 싸울 때 같이 우산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산이 안 되어주고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이렇게 잘 공격해 약간 이런 스탠스니까 뭐 저는 그게 좀 화가 나요. 꼭 그렇다기보다도 함께 해주시면 좋긴 한데 지금 당내가 워낙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대장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어마어마한 걸 많이 터지다 보니까 우리 지도부에서 정리를 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지금 대장동도 항소 포기했으니까 묻혔고 그다음에 뭐 또 지금 뭐 우리 관세도 묻혔고 부동산 정책도 좀 묻혔으니 김경이라도 좀 같이 한번 파이팅 넘치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저희 입국열차에서도 계속해서 김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두들겨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은 솔직히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을 너무 그림에 가려져서 낱낱이 못 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잘못하면 왜곡해서 들으실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잘못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잘못된 부분 국민분들께 낱낱이 밝혀드릴 거고요. 김경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거 많으니까 걱정 많으시잖아요. 연금도 개혁하는데 뭐 우리 국민연금을 가지고 환율을 방어해야 된다. 계속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서울의 사람 이제 우리 20, 30대는 서울에 집 못 사요.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부동산 정책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거 근데 인정 안 하세요. 뭐 집 팔아라?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는데 어떻게 팝니까?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또 다른 집을 살 수 있어요? 결국은 그냥 국민들을 내팽겨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도 15%에서 25% 상향됐잖아요. 트럼프가 발언했는데 그러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도 안 나오고 그저 기업들만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 기업은 누구를 쫓을까요? 기업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을 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모든 국민이 지는 거예요. 왜 정부는 이런 거 얘기 안 합니까? 그냥 국무회의에서 장관, 차관, 국무위원들
말 끊기나 하고 아이 참 그렇게 말해 국격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처참합니다. 참 저도 생명이 걱정되긴 하는데. 아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렇게 대정부 투쟁에 열을 올려야 될 시점에 이렇게 당내 문제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덮이니까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고 네.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하인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내일은 그 오후 2시에 우리 또 정성국 의원님 모시고 또 이제 그 야인마의 또 당사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필 네. 타이밍이 또 내일 또 우리 정성구 의원님이 나오시는 거는 하는데 맞습니다. 정성구 의원님이 네. 저는 바른 말씀을 잘 하시는 참 괜찮으신 의원님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단지 본인이 발언을 못하게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야 임마 너 나와 난 너 누군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 같아도 그때는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 의원을 팔을 잡고 나가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점잖으신 분으로 알고 계신데 내일 한번 저희 입국열차에서 함께 정성국 의원님의 목소리로 한번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정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정말 지방선거가 120일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당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100%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 한지 2년 뭐 좀 넘었고 2년 정도 돼가는데 아직 배울 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직접 만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다시 한 번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제 매주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죠. 매주? 네. 이래야지.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또 매주 나와주시면 이래야지. 시간 될 때마다 나와주시면 뭐 녹화라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래야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생했습니다. 이제 내일 방송 안내만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정성국 의원님 그리고 이인재 전 파주시장님 말씀 들어보고 오후 3시 그러니까 2부로 바로 이어서 유재하 변호사 김기영 대변인 문성호 대변인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 2부니까 오후 2시부터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이게 우리 색깔 입국열차 우릴 돈 그냥 가는 거야 오늘의 시사 웃으면서 파헤쳐